자, 오늘은 영종 하늘도시 대방 디에트르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지금 본청약이 또 한 번 연기가 됐습니다. 올해 2월에 이제 예정이었었는데 이걸 8월로 또 한 차례 미뤄지면서 본청약의 일정은 연기가 됐다라는 거. 자, 대방 디에트르의 이제 분양 캘린더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2025년도 원래 2월에서 6월로 밀렸다가 6월에서 다시 8월로 홈페이지가 변경됐어요. 자, 아마 사전 청약 예정자분들께서는 우편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전 청약 당첨자분들은 이미 이 분양이 8월로 연기됐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공문을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 외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이 하늘도시에 그동안 없었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 이 8월로 연기된 사실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아무튼 8월로 본청약 연기가 됐고요. 여기서 더 미뤄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끝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인허가 절차 부분은 대부분 마무리가 됐어요. 8월에 분양을 하게 되려면 일단 3, 4월 정도에서 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3, 4월 내에 떨어지고 5, 6월 사이에 이제 펜스라든가 그리고 분양팀들이 이제 2, 3개월 전부터 들어옵니다. 현장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운서역 2번 출구에 가면은 많이 지금 자리가 있고, 얼마 전 12월 달에 LH에다가 지금 대방 측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접수한 사실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의 집안 조사도 인허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LH 측에다가 일단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펜스가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쳐줘도 이상할 일이 없을 만큼 대방 측에서 올해 안에 분양을 시도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제가 봐도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월에 중점을 둬서 진행 절차를 밟아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면 일단 8월에 밀렸고, 자, 조감도 새로 나온 거 보실게요.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건축심의위원회에 접수되었던 통과된 조건부 의결로 통과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업무동 2동과 그리고 밑에 이 상업시설들이 자리하는 거. 예전에는 이 주출입구 입구 옆에도 상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업무동 밑으로 싹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거죠.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7동이었고 7동에서 6개 동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업무동도 1개에서 2개로 바뀌면서 사전 청약할 당시 때와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적으로나 퀄리티 면에서도 일단은 다듬어져서 이제 완성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요대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단지 배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요번에 나온 건데, 그 전에도 이 105제곱미터 타입이 이제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게 부결됐거든요. 그때 접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진행될지 안 될지 또 어떤 변경을 줄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확정돼서 나왔습니다. 84제곱미터 그리고 105제곱미터 그리고 112제곱미터까지 3개 평형대로 늘려놨어요. 이게 지금 색깔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파란색 계열들이 이제 84가 이제 2개 동으로 좁혀진 거죠. 자, 그리고 104동, 102동, 106동 이 3개, 이 노란색 계열, 주황색 계열들의 동들이 이제 105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를 40평, 41평, 요 평형대를 말하는 거예요. 105제곱미터는. 45평대, 112제곱미터들이 101동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2제곱미터를 차선청약 넣었던 분들은 뒷동에서 104동, 103동에서 전면동으로 전면동 오션뷰로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게 아무래도 84분들이 원래 112제곱미터는 세대수가 많지 않았어요. 84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근데 84에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 105제곱미터로 이제 끼워 넣으면서 이 사업성을 넓혀가고, 또 인센티브를 좀 받는 만큼 또 그리고 기부 체납이 들어가서 세대수는 조금 12세대가 줄어들었지만 3개의 평형대를 구성을 하면서 이 시장의 청약 수요자분들에게는 이 다양한 이제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근데 84하고 112제곱미터는 너무 갭이 크거든요. 그 중간에 105제곱미터 이 41평짜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분양 수요들, 이제 대형 평형대의 분양 수요자분들께서는 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랜드마크가 될 이 대방 디에트르의 관심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업무동 먼저 볼게요. 업무동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24층 뒤에 게 그리고 29층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상가동하고 업무동하고 이렇게 동까지 매겨놨어요.
자, 업무동은 107동, 108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8개의 동이 되는 거예요. 이 업무동까지 해서. 자, 보면 1021세대에서 1009세대로 지금 세대수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면 102동, 103동, 104동에서는 이거를 건들지 않았어요. 자, 어디서 건드렸냐? 원래는 105동하고 106동하고 얘네 둘 다 똑같은 높이였어요. 49층 이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101동 같은 경우가 48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 층수가 내려갔었는데 요 두 동이 이제 얘가 49층, 얘가 49층, 얘가 48층이었는데 요걸 어떻게 바꿨냐? 105동은 그대로 넘어갔고요. 지금 106동과 101동 같은 경우를 어떻게 수정했냐면 47층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개 층수가 내려간 거고 101동 같은 경우는 한 개 층수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기서 8세대, 여기서 4세대에서 12세대가 지금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대수가 줄어든 부분은 전면동에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84제곱미터가 338세대로 구성이 되는 거고 105제곱미터가 지금 495세대, 그리고 45평 같은 경우가 176세대로 한 동에 몰아서 다 때려 넣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41평 같은 경우가 지금 거진 49%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1평이 대방 디에트르의 주력이다. 그리고 전면동 같은 경우는 이제 84, 그리고 105, 그다음에 112를 나란히 한 개 동씩 이제 배분하면서 전면동에 균형 있게 좀 배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물론 뭐 계속 뒤에만 있다가 이 앞으로 딱 와가지고 오션뷰를 기대 안 했던 대형 평형을 선택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84 아직 남아있는 분들 있죠, B타입 분들. A타입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앞동에 하나 두 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A타입은 큰 영향은 없지만 B타입 분들은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도 같은 경우 지금 그 전에 접수됐던 3D 조감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디자인이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봐도 무방을 할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부결돼서 제가 안 한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층수가 이미 이 1009세대로 구성을 하면서 여기서부터도 조정이 됐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47층 이렇게 간 거고, 업무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봐도 얘가 이제 29층, 얘가 24층 이렇게 이제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높죠, 그죠? 얘도 지금 42층 뭐 이런데 얘가 44층이고, 근데 여기서 봐도 얘가 높아요. 지금 이렇게 봐도. 자, 볼게요 한번. 자, 요대로 보면은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죠. 이게 아파트 층수랑 이 업무동들 층수랑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진 한 40층 언저리까지 지금 보여요. 이 앞에 걸리적거릴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업무동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뭐 일단은 뽑기를 잘해야 되겠죠. 뽑기를. 이게 조감도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예전 거에 비해서는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전면 인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예 딱 막아져서 나왔죠. 단지 구성이나 이런 거 확인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고, 상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이 조감도에서 봤던 그 디자인 그대로, 이게 예전 거거든요. 예전 건데 그대로 채택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 위에 거 보시면은, 자, 여기 S라인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지금 이쪽에 보면 이렇게 S라인 들어가고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간 모습들, 그리고 여기도 S라인 들어가고 여기서 또 S라인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감도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디자인이 그냥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요 조감도하고 틀린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방 디에트르가 입지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또 웅장하잖아요, 그렇죠? 요 앞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오션하인 같은 경우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층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도 낮은 아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초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웅장함이 있죠. 여기 옆에 이제 RC3 같은 경우가 동부 센트리빌에서 진행했던 게 이제 무산이 됐죠. 그리고 LH에서 이 토지를 입찰을 또 했지만 유찰된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들어올 자리예요. 주상복합이 들어올 용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힐스테이트가 있으니까 요 RC3에 제가 봤을 때 현대건설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좀 고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방에서 잡아줬으면 참 좋은데, 그래도 LH에서 공고가 올라오면은 각 건설사 메이저뿐만 아니라 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도 그런 부서가 있어요. 또 그런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딱 여기서 나왔을 때 현대건설에서 자기네들이 여기 옆에 시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 옆에도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 요 토지 만약에 재입찰이 들어오면 그때 좀 현대건설에서 잡아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보면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연육교가 생기고 나서 연육교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입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구읍배터 상권과 영종하늘도시 중심 상권,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여기가 하늘 4초교인데 2026년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가 하나 더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기에는 뭐 찾기를 지금 2번 건너기는 하시겠지만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또 있고, 그 제3연역교 진입이 상당히 용이하고, 그리고 구읍배터 상권과 이 앞으로 여기 이제 중심 상권,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중심 상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편의성, 그리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상가가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들보다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서역의 반도유보라를 보면은 아실 겁니다. 근데 업무동을 섞어가지고 넣기 때문에 상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상복합처럼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 나머지를 이제 업무동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누가 보면 이거 주상복합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딱 완전히 그냥 아파트 같아요.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보면은 예전에 동보센트리빌 그 경관 디자인이 진짜 주상복합 다 왔죠. 근데 얘는 이제 아파트스럽게 딱 할 거예요. 지금 딱 봐도 누가 봐도 주상복합이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주상복합은 보통 이렇게 밑에 상가가 이렇게 두세 개 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일단 아파트처럼 구성했지만 여기 업무동 2동을 넣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지금 시행을 하는 주체도 분양가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뭐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예상만, 그냥 추론만 할 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빗대서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옥년동에 있는 그 레미안 같은 경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그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아닌 지역과 여기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랑 비교를 해야 돼요? 검단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검단. 그러니까 검단 분양가보다는 싸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상가도 있고 이 업무동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 몰빵해가지고 민간 택지들처럼 분양가 선정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방건설 같은 경우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분양가가 그렇게 높았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영종하늘도시 여기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도 너무 지금부터 분양가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마음을 딱 정해놓고 있지 마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행사도 아직 금액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설사랑 이제 광고 대행이나 이런 것들 해보면요, 홈페이지나 이런 거 홍보물 만드는 대행사에서도요,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전날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여러 개를 합니다. 여러 개를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방침 내에서 분양가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 민간 택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최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6명에서 한 9명 정도의 위원분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검토 대충 하고서 분양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 선정 방식 그리고 진행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위원회들마다 복잡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방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내밀었을 때 분양가 심사 당시 이거를 갖다가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분양가를 5억 5천에 세팅을 해놓은 자료, 그리고 5억 3천에 세팅해 놓은 자료, 아니면 5억 7천에 세팅해 놓은 자료, 이렇게 해서 처음에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넣어봤다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또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모집 공고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바로 진행을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격 선정이랑.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 측에서도 지금 얼마의 승인이 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5억 중반대를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봐요. 대신 비용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옵션으로 장난질을 할 겁니다. 최근 트렌드가 그래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요, 분양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옵션 같은 경우로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양가는 걱정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옵션을 어떻게 사악하게 넣을지, 그냥 기본 옵션만 넣어도 한 3천만 원 들어가게끔 세팅하거나, 아니면 주방 럭셔리 가구 같은 거 옵션 넣어가지고 막 그 인테리어 하는데 막 2천만 원짜리 막 옵션을 넣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또 뭐 그걸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분양가는 5억 중반대 세팅을 할 것 같고요.
84 기준입니다. 84. 대부분의 품목을 옵션,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11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7억대 이상은 나온다고 봐요. 7억은 간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새로 신설된 105 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6억 중반에서 타입에 따라서 6억 초반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양을 완판하기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자분들한테 또 인센티브를 좀 줘야 돼요. 뭐 계약금 5%라든가 중도금,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상 처리해 준다든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방이 지금 본청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전 청약자들한테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세대에 그렇게 해야 돼요. 계약금 5%, 그다음에 발코니 무상, 뭐 중도금 무이자, 요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분양될 겁니다. 8월에 이 본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4월 달부터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4월 달에, 지금 4월 달이면은 이제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대방이 8월에 분양을 한다면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되었어요. 4월 달부터 주의 깊게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소식 나오는 대로 또 그 관련해서 또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대방 디에트를 관심에 두고 계신 분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분양가가 5억 중반에 나온다고 하면 땡큐 하고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분양가가 비싸네 어쩌네 할 필요 없이 그냥 받아놓으면 돼요. 얘는 어차피 입주자 모집 공고가 8월 이렇게 진행되고 계약 진행되고 하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2030년이나 돼야 입주 들어가요. 4년 가까이를 지금 이후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영종도의 이 분양가는, 그리고 이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5억 중반인 것이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는지를 체감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5억 중반이 지금 봤을 때는 비쌀 수는 있지만 받아놓고 2030년이면요 영종도 정말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저평가 받아가지고 아파트들 뭐 4, 5억대 이렇게 안 나와요. 국민평형 때. 2030년 가면 달라집니다. 그때 가서 지금 5억 중반이 분양을 받을 때 기준에서는 비싸 보여도 내가 나중에 가격이 주변 인근 시세가 오르고 그랬을 때 감정가 지금 5억 중반에 받아서 한 8억 정도 감정가 나오면 그때 가면은 잘 받았다고 하실 거예요. 영종도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갈아타기든 무주택자분들은 내 생애 최초에 이제 내 집 마련하실 때 적합한, 그리고 분양 경쟁률도 세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분양 나요. 지금 5억 중반에 나오면 미분양 나기 때문에 2030년이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한테는 너무 긴 기간이지만 갈아타기 분들한테는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4년 동안 분양권으로 갖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새로운 소식들이 접해지면요, 그리고 또 이제 8월에 진행을 하려면 4월부터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 나오는 소식들이 있으면 또 방송 열어서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전 청약은 8월 달로 연기가 됐고 지금 최종적으로 건축심의 마무리까지 거진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까지 떨어지면 이제 대방 디에트르는 올해 쇼부를 본다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될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